조조씨의 닌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성모님 잘 지내셨나요? 아이브 앨범 나왔다가 이제 표정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컴백해가지고 네. 주말에 럭드 하러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아까 럭드 별걸 다 알고 있어. 아니, 럭드는 뭐야, 럭드? 럭드 모르는 드디어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럭키드로우라고. 아니 근데 그 럭키드로우가 저는 나 신발 사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팝업 스토어 같은 데서 그때 가서 앨범을 사면 특별히 그때만 무슨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줘. 거기서 포토카드가 나와요. 그걸 한두 장 더 얻는 거지. 그래서 6시간 기다려. 내가 아빠 팬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아이브 사인 말고 슈가 사인 어땠습니까? 그거는 별로 필요 없을 거야.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또 공개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때 한번 테슬라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데스밸리라고 지금. 맞아요. 데스밸리라는 거 아시죠 혹시? 이게 뭐가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글로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닿으면 이제 이게 점프를 하면서 이게 300% 500% 오른다. 근데 맞아요. 두 분 다 비웃음을 정말 큰 비웃음을 샀거든요. 오른다고 그랬어? 근데 올랐어요? 그게 성지가 됐어요. 제가 딱 그 말한 영상이 나간 시점부터 10% 떡상해가지고 테슬라가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아무튼 저의 포트폴리오가 또 재조명을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그렇게 무시를 하시는지. 제가 얼마 전에 배고픈 라디오 어디만 가면 맨날 뭐 투자할 거 뭐 있냐 항상 받는 국룰 질문.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뭐가 있다. 네. 일단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어느 분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번 맞춰봅시다. 저는 근데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엔터 금? 솔직히 말하자 인버스라고 이제 좋은 상품. 네 얘기했잖아. 숏돌이라고. 야 이 상황에서 인버스를 좋아하면은 뭐 어디 인버스입니까? 아니 타이밍이 안 좋아. 나스닥 인버스야? 저한테 5월에 물어보면 당연히 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린메이라고. 세린메이 들어봤어. 오랜만에 듣는 거. 아주 시간 남는 분들은 5월에 월가 월봉을 뽑으면 항상 4월 말 종가보다 5월 말 종가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빠져 있어요. 근데 저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주식을 팔기 좋은 달은 5월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7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11월도 좀 팔기 좋은 달이고 맞아요. 1, 2, 3월로 죄송한데 누구를 바보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 얼마 전에 이제 FMC를 했잖아요. 네. 파월이 나온다. 저 이제 파월.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요. 저 나름 오 되게 선배님. 비중이 있어요. 하선배. 통화정책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잠깐만 뭐 통화정책 쪽에서 네가 비중이 있다고? 야 진짜 야 머리털하고 처음 제가 들었어. 세력이야, 국민연금도 가고 할 거 다 했다 해가. 하고 그 술 먹으면 비중 있는 거야? 어쨌든 파월이 이제 금리를 멈추거나 뭐 올리진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당장은 안 내려 이런 얘기예요. 당장은 안 내리니까 주식은 숏이다. 그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롱일 수도 있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던데. 올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롱이다. 그래서 시장 올라가. 근데 그날 전 FOMC 하면 안 자잖아요. 파월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기자회견 끝날 때쯤 N이 급등을 했어. N이 강해졌다는 갑자기 거죠? 강해졌어. 신기하죠? 왜요? 찾아봐요. N이 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엔캐리 트레이드. 그럼 서로, 일본 여행 가야 야 서로 아무 말 잔치하고 있어. 무슨 갑자기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그냥 나오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뭐라 그러고 맨날. 안전자산이 강해졌다는 말이잖아 지금. 그렇죠. 위험자산인 주식 같은 거는 숏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도대체 롱은 언제 오는 거냐? 9월. 9월. 5, 6, 7, 8은 숏이고 9월이 롱이다. 왜냐면 9월에는 수익률에 쫓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좀 일리 있는 거 내가 같은데? 10% 벌기로 했는데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왜냐면 4분기 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4분기 되면 또 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 그쵸. 9월에 질러. 그래서 9월 1일 날 사서 9월 30일 날 파는 전략도 있어. 그러니까 엄청 고급 정보예요. 그 친구 애널리스트였어요. 근데 자꾸 레포트에 이런 걸 쓰는 거야. 이걸 보다가 이거 뭐 음모론자가 쓴 건가? 야 5, 6, 7은 그래서 숏 말고 혹시 관심 있는 섹터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 AI? AI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쪽 무역은 괜찮아요. 아시아 무역? 중국 빼고. 꼬레야? 우리 국장! 우리 무역 자네 역시 국장을 좋아했구만.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예요. 아시아 무역 국장 아니야? 네, 근데 국장은 좀 말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말해. 왜냐면 국장 안 튀거든. 너 하나 나락 가면 되니까 괜찮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시아 무역이라며요. 제가 이제 아까 FOMC 말씀드린 게 사실 일본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 나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니케이 이제 크게 이제 거시적인 그 매크로 투자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전문 용어가 나오네. 이제 내가 이 두 사람한테 배운 게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니케이 지수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내려오더라고요. 아 거기서 들어갔다고 하필 또? 네. 근데 그 희한하죠. 대단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엔 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때 그 나와서 마드웨스도 얘기했어요. 에너지가 관심이 좀 있다. 석유도 에너지죠. 왜냐면 물가 상승이 너무 화폐가치 그쵸.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했지. 뭐 워런 버핏 뭐 포트폴리오 얼마 전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분기에 한 번씩 나와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따라서 해야겠다. 따라서 하면 됐지. 분기에 한 번. 그래요? 따라서 하면 잘 늦는데 애플이 한 40% 되고 네. 금융이 한 10% 되고 아까 전에 그 쉐브론 뭐 그런 에너지가 2% 되고 음식료가 또 한 10% 돼요. 그리고 이제 종합상사를 요즘에 조금 넣어서 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애플은 자기가 보기에는 최첨단인 것 같고 금융과 식료품을 일단 잡았어. 이거는 최소한 폭망은 안 한다 그런 느낌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안전자산 느낌. 안전자산 느낌으로 약간 배당도 있고 그리고 아마 베팅을 했다고 보이는 게 에너지 쪽이지 않냐. 저도 이제 커머디티 애널리스트도 했었거든요. 공룡 썩은 물이냐? 그러니까 그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가 파도 계속 나와.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공룡 썩은 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론이 있어요. 제 이론이 있어요. 석유에 대한 이론이 나왔다. 그게 네. 저는 사실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한. 검고 끈적끈적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좀 그렇다면 폐기물 같잖아요. 네. 저는 UFO라고 아이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야 근데... 차라리 공룡 썩은 물이 낫지. 무슨 아니, UFO가 저는 지구에다가 그 까만 걸 왜 그렇게 많이 주입하고 가요? 폐기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사는 곳에서 이게 너무 더러운 거야. 지구인들 버려. 지구인들 그걸 뽑아서 아니 쓰고 그 있는 거지. 멀리 지구까지 하다 버린다고 그냥 우주에 던지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UFO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 아 또 바뀌었어? 근데 제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UFO가 미래의 인류인 거야. 거기서도 ESG가 있는 거지. 아 자기네 탄소를 모아서 그 탄소를 저장시킨 거다. 자네 상상력이 대단하구만. 엔트로피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보내. 과거로 타임머신은 쉬워. 양자 물리학에서. 왜냐면 우리한테는 석유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프트인 거지. 우리는 또 그걸 태워.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또 ESG가 돌아가고 산업인 거지. 산업.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제가 이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하필 그걸 중동에서만 묻어놨냐? 그러니까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쿄에는 왜 뉴욕은 안 나는 거야? 사람이 많아서 묻기 힘들어서. 사람 없는 데만 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얘들도 폐기물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거기다 해주는 거죠.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난 내가 미래 인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 아직 대체 에너지 저는 그냥 공룡 썩은 물로 하겠습니다. 이 의견보다는 공룡 썩은 물이 좀 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슨 공룡 어떤 애는 화석이 되고 어떤 애는 석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 썩은 물로 바꾸겠습니다. 워런 버핏 아저씨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쪽은 그 원유, 쉐브론 어떻게 보면 레거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광물 쪽에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요? 이게 서로 반대거든 사실은. 이 석유 에너지 시대가 가고 이제 광물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화석 연료 시대에 가고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배터리 만들거나 모터 만들 때 광물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보니까 양쪽에 다 해지를 한 거네. 해지기도 하면서 양쪽 시대가 동시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뭐 일본 종합상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종합상사 있었거든. 맞아. 그거 아니에요? 미생에 나온 거? 미생에도 종합상사였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 종합상사들도 유명한데 되게 많았어요.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지금은 왜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수출입이라는 게 되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수출입을 담당하는 이렇게 회사가 따로 있었던 거지. 그걸 통해서 했었지. 옛날에 외국한 관리법일 때는 나라에서도 회사 그룹 전체를 관리할 때 얘를 관리하는 거야. 여기 애들은 만들고 내수하면은 수출할 때 얘를 통해서 그럼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각자 하는 거죠. 각자 다 하죠. 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산들이 먹을 마진 폭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줄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줄었는데 걔네들이 방향을 잡은 게 원자재로 잡았어. 맞아. 종합상사들이 보면은 무슨 뭐 구리 투자, 광산 투자. 일본에서는 그걸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광물 투자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몇 수업을 다 본 거네요. 광물계에서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본 종합상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좀 부러워요, 솔직히. 그러게. 조금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런 데 투자를 했으면은 요즘같이 광물의 시대가 올 줄 사실 누가 알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요즘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종합상사는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뭔가 생산 설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도 엄청 빠르고. 거의 근데 증권사네요, 거의. 증권사보다 훨씬 사실은 더 빠르죠. 왜 그 러시아 옐친
일진이가 뭐 죽었을 때 그 일본 대장성보다 그 종합상사들이 먼저 알았다. 잠깐만. 그 후까지만 해도 그냥 종합상사면 안 돼요? 정보를. 그래서 그럼 우리 종합상사 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깐시로. 단갑부처럼 저는 티베트로. 남들이 가기 어려운 데를 뚫어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워싱턴 지사로 가겠습니다. 자네는 그냥 좋은 데 가. 그 중앙아프리카 목적으로 해서 사바다를 추천하. 광물 좋아요. 아프리카 광물에 보면. 광물의 현지에 가서. 그럼 우리 사장님은 그곳으로 갑니다. 북한. 거기 광물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워런 버핏 뭐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워런 버핏이 거기 투자할 때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일본의 금리가 0이야. 0. 채권을 발행하면은 거의 뭐 1, 2%에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배당 많은 주식을 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1, 2% 비용이 나가는데 일본 종합상사는 배당을 예를 들면 3, 4%를 줘. 그럼 가만히 앉아서 갭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에너지 섹터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셰브론 같은 전통 화석연료나 아니면 광물, 뭐 일본 종합상사 같은 거. 저는 그거를 시너지를 내는 알파로 보거든요. 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치고는. 그러니까 왠지 단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한 그런 베팅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워런 버핏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예요? 나는 마치 코카콜라처럼 100년은 들고 갈 수 있는 주식같이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넥스트 코카콜라가 그 일본 종합상사 같은 일본 종합상사 뭐 수십 년을 들고 갈 수 있는 뭐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넥스트 코카콜라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5년 10년 뒤에 제 생각처럼 이거를 확 베팅을 한 건지 아니면은 코카콜라처럼 장기 투자로 보고 들어간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가설이 있어요. 그것도 가설이 있어요. 자꾸 일본 종합상사는 무슨 가설이 있습니까? 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걔네 이름이 사실 BP인데 옛날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었는데 이제는 비욘드 페트롤리움이에요. 얘들이 석유가 아니라 그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마치 요즘에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투자액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막 고집한 것만 고집하다가 망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코닥 같은 애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되게 스마트해. 사우디가 태양광 막 하는 것처럼. 벌어둔 돈으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선점한다. 그런 맥락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그 회사를 믿는 거지. 이 회사의 유연성, 이런 거, 가진 자원, 이런 걸 믿는 자기주자가 맞는 것 같다. 워런 버핏의 뜻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빠꿈이라서 망할 때는 안 투자 안 해. 개인적으로 지금 말한 것 중에 뭐 자기랑 반대되는 것 투자하는 것이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담배 회사가 금연 캠페인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면 그 필립 모리스 같은 거 담배 회사잖아요. 근데 맨날 담배 없는 세상을 꿈꾼다.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차 그만 타세요. 잘 생각해 보면 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왜 내연기관을 그만 타라 그러냐? 전기차 팔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담배 회사가 왜 금연하라 그러겠습니까? 전자담배 팔아. 여기서 말한 담배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전자담배는 스모킹이 아니다. 베이프. 베이핑. 그러니까 절대 담배를 피지 마세요. 전담으로 바꾸세요. 머리 좋아. 이걸 회사니까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지 마세요. 전기차를 타세요. 뭐 그런 거 이게 상당히 아이디어가 아닌가. 우리는 뭐 없나? 유튜브 보지 마세요. 슈카 책을 읽으세요. 슈카 월드에서 만든 책을 읽으세요. 유튜브 앱을 삭제하세요. 자네는 누굴 맡겨요? 자, 오늘 이렇게 뭐 투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 제 생각에는 너무 뜨거운 거는 조금 피하고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거는 오히려 관심을 갖자. 사이클에 따라서 내려갈 때는 더 관심을 갖는 게 보면은 돈을 버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게 사면 관심을 안 갖고 비싸게 가면 관심을 가져. 뭐 일본 상품이라든지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엔저 같은 걸로. 그럼 아니 오늘 얘기했던 뭐 종합상사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상품이 엄청 많아요. 상품이 많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한 종목을 고르기 힘들면은 그런 어떤 바스켓을 이용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 다만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좀 낮은 거를 찾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에 관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성투하세요. 그러면 안녕.